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오래전부터 고대 이야기에서 회자되어 온 신비로운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세상 북쪽 끝에 위치한 낙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온통 얼음과 극심한 추위만이 남아있는 곳이죠. 이곳의 이름은 하이퍼보레아이며 몇몇 오래된 믿음에 따르면 이곳은 단순한 평범한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이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이퍼보레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이퍼보레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이 사실 항상 얼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은 두꺼운 얼음층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 아래 한때 번성했던 문명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상 끝의 낙원으로 묘사할 정도로 매우 발전된 문명이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곳을 그들은 하이퍼보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곳은 끝없는 빛의 땅이라고 합니다. 거의 혹독한 겨울을 겪지 않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마치 판타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인들이 지어낸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신과 신비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해서 만들어낸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과거의 지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수록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몇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고대에는 북극의 기후가 지금보다 더 따뜻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홀로서 온난기라고 불리는 시기의 일부에서는 북극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초록색 식생이 있었고 숲도 있었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보레아의 이야기가 갑자기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만약 이 전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 진짜 세계에 대한 아주 오래된 기억이라면 어떨까요? 이집트와 수메르가 아틀란티스와 같은 사라진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인들도 자신들만의 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더욱 기이해집니다. 하이퍼보레아에 관한 몇몇 오래된 기록과 연구에 따르면 그곳의 땅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존재들도 다르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밝은 외모를 가졌으며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몇몇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고대 세계에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늘의 움직임, 별, 그리고 우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고 합니다. 마치 매우 발전된 문명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왜 지금은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하이퍼보레아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하이퍼보레아라는 이름 자체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의 신 보레아스를 넘어선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이퍼보레아라는 뜻은 북쪽의 혹독한 겨울바람이 닿는 곳을 넘어선 훨씬 더 먼 북쪽에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하이퍼보레아에서는 해가 거의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핀다르 같은 몇몇 고대 그리스 시인들은 이곳을 밤이 존재하지 않는 낙원처럼 묘사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현상에 과학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극권을 넘는 지역에서는 해가 거의 지지 않는 달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중해 근처에 살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런 현상은 분명 마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은 먼 북쪽에 진짜 문명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상과 거의 천국 같은 세계 사이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하이퍼보레아에 관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몇몇 고대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곳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막는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여행자들을 가로막는 매우 위험한 산맥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매우 강한 폭풍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은 더욱 미스터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 당시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바다로도 육지로도 하이퍼보레아인들에게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면 단순한 시적인 문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에게는 그 말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북쪽으로의 여행에 관한 오래된 기록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되면서 하이퍼보레아에 도달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항상 무언가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곳에 도달했다는 증언도 일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쓴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디오도로스 시쿨루스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쪽 끝에 아주 거대한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섬은 거의 시칠리아만큼 크다고 합니다. 비옥한 땅이 있고 넓은 평야와 거대한 신전들이 있는데 이 신전들은 보통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순례자들이 아폴론을 기리기 위해 그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퍼보레아인들에게는 아폴론이 가장 중요한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더욱 이상해집니다. 만약 하이퍼보레아가 단순한 전설에 불과하다면 왜 이곳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자세할까요? 왜 정확한 방향이 있고 섬의 크기가 나오고 신전이 있으며 의식과 순례까지 있는 걸까요? 보통 완전히 판타지인 이야기라면 내용이 상징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이퍼보레아의 경우 그리스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이 먼 북쪽에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진짜 질문은 왜 그곳이 숨겨져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하이퍼보레아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 위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더 신비롭다고 합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인들은 독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밝은 외모였으며 나이를 먹지 않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전쟁도 없고 심각한 질병도 없으며 거의 고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핀다르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인들의 삶은 노래와 춤, 그리고 제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현대시대에는 그런 이야기를 믿기 힘들죠. 어떻게 한 문명이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과 신화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기에는 더 깊은 상징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북쪽의 행복한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인간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하이퍼보레아는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잊혀진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과연 하이퍼보레아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들에 대해 언급한 거의 모든 고대 작가들이 똑같이 묘사했을까요? 그리스의 가장 초기 역사가 중 한 명인 헤로도토스조차도 그들에 대해 썼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인들은 부풍 너머 태양이 거의 지지 않는 곳에 사는 빛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한편 핀다로스에 따르면 그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병에 걸리지도 않고 빨리 늙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은 수백 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 전체는 음악, 연회, 그리고 영적인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마치 두려움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문명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외모도 독특하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몸에는 뭔가 특별한 활력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거의 1000년까지 산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불안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히페르보레아인들이 현대 과학이 이제 막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장수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들의 미스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히페르보레아인들에게 감탄한 것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신들조차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빛, 음악, 예언의 신인 아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폴론은 19년마다 하이퍼보레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할 때마다 그는 다시 젊어지고 힘이 넘치는 것처럼 느꼈으며 성대한 연회와 의식이 열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선택받은 사람들과 함께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이퍼보레아인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신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오히려 신성한 존재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고대 세계의 신들과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퍼보레아인들이 델피로 신성한 재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이 신성한 재물들은 백조들이나 선택받은 처녀들이 신성한 선물의 전달자로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이퍼보레아와 그리스 종교의 중심지 사이에 점차 연결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치 북극의 먼 땅이 고대 그리스 세계의 영적 중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아폴론이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라면 왜 그는 그리스인들과 함께 머무는 것보다 북쪽의 신비로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선호했던 걸까요? 왜 그는 하이퍼보레아인들과 특별히 연결된 것처럼 보일까요? 이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역사가들이 다양한 문화의 오래된 전설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이상한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퍼보레아 이야기는 그리스에서만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다양한 고대 문명에서는 멀리 북쪽에 있는 강력한 땅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베다 경전에는 오타라쿠루라는 곳이 언급됩니다. 이곳은 북쪽의 낙원으로 밝고 기이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르드 신화에서는 아스가르드와 에시르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의 북쪽과도 연결된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는 조상들의 원래 고향인 차가운 북쪽 땅과 관련된 에리아나 바에자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합쳐보면 거의 비슷한 한 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키가 크고 수명이 길며 더 발전된 존재처럼 보이는 한 종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더 높은 지식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안한 가능성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 다양한 전설들이 한 문명의 조각난 기억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 문명이 하이퍼보레아였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아폴론의 역할이 점점 더 아이터 들어갈수록 아폴론의 역할이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그 당시 모든 어린 그리스인들은 아폴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빛, 음악, 예언의 신인 그는 1년 내내 델포이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는 북쪽 하이퍼보레아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는다고 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의 빛의 신조차도 북극 너머 숨겨진 문명에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과 신앙의 일부였죠. 이 때문에 일부 역사가들은 그리스인들이 실제로 먼 북쪽에 강력한 컬트나 발전된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디오도로스 시콜로스에 따르면 아폴론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어떤 신전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저서 비블리오테카 히스토리카에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그의 묘사에 따르면 신전의 디자인이 원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하늘의 움직임에 맞춰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설계 원칙을 가진 구조물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스톤헨지와 같습니다. 이집트의 일부 태양 신전들도 마찬가지로 태양, 별, 천체의 움직임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문명들이 어떻게 비슷한 지식을 갖게 된 걸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지식이 하나의 기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 기원이 바로 하이퍼보레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미래에 대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신탁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오라클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오래된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 힘은 하이퍼보레아의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심지어 유명한 두도나의 신탁이 하이퍼보레아인의 영향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 정치, 그리고 그리스의 팽창에 영향을 미쳤던 델포이의 신탁이 아폴론이 북쪽으로 여행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폴론이 겨울마다 하이퍼보레아로 떠날 때마다 델포이의 신성한 불꽃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봄에 돌아오면 예언의 힘도 다시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주기가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스인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이퍼보레아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결이 끊기면 신들도 침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더욱 하이퍼보레아인들은 단순한 신화 속 북쪽 사람들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들이야말로 고대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신념 중 일부에 숨겨진 기원일까요? 하지만 하이퍼보레아는 종교와 신화에만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몇몇 고대 이야기와 현대 이론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믿기 힘들 정도의 기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일부 문헌은 하이퍼보레아가 단순히 얼어붙은 곳이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이곳은 밝고 발전된 왕국이었으며 크리스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쿼츠 탑들이 하모닉 주파수를 내뿜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론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인들은 지구의 자연에너지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크리스탈 구조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앞전 기술의 개념을 이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탈에 압력을 가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오늘날에도 앞전 효과는 현대 기술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고대 지식의 일부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이 아니라 진동과 에너지 공명을 빛으로 사용하는 도시들 말이죠. 심지어 그들은 치유를 위해 소리와 크리스탈 하모닉스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몸을 하나의 악기처럼 조율했다고 하죠.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치유 방법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 과학, 신화 사이의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현대 시대에도 북극은 여전히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북극 일부 지역에서 이상한 자기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나침반이 비정상적으로 회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보다 훨씬 강한 전자기 활동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류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극이동과 자연 지질 활동에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독립 연구자들은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두꺼운 얼음 아래 고대 하이퍼보레아 기술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이퍼보레아에 대한 이론이 깊어질수록 그에 대한 이야기들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게 됩니다. 북쪽의 기계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오래된 전설들도 있습니다. 고대 시스템들은 기후를 조절하고 지구의 자기장을 균형 잡을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이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상현상들이 사실은 기술의 마지막 흔적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몇몇 탐험가들과 연구자들은 북극에서 태양 활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오로라를 목격해 놀랐습니다. 마치 얼음 아래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미스터리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만약 하이퍼보레아가 지구의 자기 그리드와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면 북극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측정값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랜 세월 얼음 아래에 묻혀있던 고대 에너지 네트워크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북쪽이 완전히 죽은 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잠든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하며 다시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이 하이퍼보레아가 또 다른 사라진 문명인 아틀란티스와 닮았다는 점을 알아차리면서 하이퍼보레아는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두 문명 모두 에너지 네트워크에 맞춰진 첨단 도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크리스탈과 자기 에너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에 대해 쓴 글에서 그는 땅에서 나오는 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종의 에너지가 결정 구조를 통해 흐른다고 합니다. 또한 하이퍼보레아의 오래된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들도 더 발전된 형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틀란티스와 하이퍼보레아가 같은 문명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문명이 하나의 전지구적 세계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고대에 존재했던 문명입니다. 그리고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서로 다른 전설들에는 같은 재난에 대한 서로 다른 버전만이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에서는 이것이 대홍수와 도시가 가라앉은 이야기입니다. 하이퍼보레아에서는 극의 급격한 변화와 북쪽이 얼어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둘 다 같은 고도로 발전된 세계의 몰락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북극 얼음 아래에 있는 크리스탈 그리드와 신비로운 기술들은
더 거대한 잃어버린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 역사는 인간이 지구와 직접 연결되어 살아가던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퍼보레아인들에 관한 기묘한 이야기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의사소통에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이퍼보레아에서는 텔레파시, 즉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평범했다고 합니다.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적인 대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몇몇 그리스 기록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인들의 정신은 매우 맑았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없고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몇몇 현대 연구에서 뇌파 동기화와 양자얽힘에 대해 다루면서 인간의 마음이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실험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연결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하이퍼보레아인들의 능력 중 일부가 이제야 현대 세계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을 초심리 현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능력들이죠. 모든 사람이 의도가 투명한 문명을 상상해 보세요. 법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의식 자체입니다. 만약 그들의 평화와 단합이 단순한 문화적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연결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들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변해갑니다. 몇몇 고대 전통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인들은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식을 이용해 여행할 수 있다고 전해지죠. 마치 유체이탈 경험처럼요.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는 샤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드림 요가를 사용하는 티베트 승려들도 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죽음 이후에도 여행할 수 있는 영혼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 만약 하이퍼보레아에서는 이런 능력이 평범하다면 어떨까? 만약 한 문명 전체가 자신의 몸을 떠나 의식만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세상과 심지어 별들까지 관찰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불안한 질문이 등장해. 어쩌면 일부 고대 지도가 그렇게 정확한 이유가 배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라면 어떨까? 몇몇 음모론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어떻게 일부 오래된 지도들이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 형태를 알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어. 주류 역사에 따르면 그때는 그런 걸 볼 기술이 없었다고 해. 그래서 일부는 뭔가 빠졌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 고대 문명들이 알고 있던 여행 방법이 사라졌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하이퍼보레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시점에서 예전에는 환각이나 상상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갑자기 잃어버린 지식처럼 보이기 시작해. 하지만 하이퍼보레아인들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주장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 몇몇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텔레파시만 사용하는 게 아니래. 그들은 또한 생각만으로 물질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해. 그래. 그들이 거대한 돌을 옮기거나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심지어 의식만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전설도 있어. 불가능해 보이긴 해. 하지만 논란이 많긴 해도 현대 시대에 몇몇 사이코키네시스 실험에서 생각이 물리적 물체에 작지만 반복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해. 아직 주류과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오래된 질문을 다시 제기하기에 충분하지. 고대인들은 크레인이나 현대 기계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들을 세웠을까? 그들은 수백 톤이나 드는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돌들을 그렇게 촘촘하게 맞붙여서 얇은 칼날조차 들어갈 틈이 없게 만들었을까? 오늘날까지도 많은 엔지니어와 고고학자들에게 그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일부 사람들은 하이퍼보레아인들의 잃어버린 기술이 이러한 고대 지식의 근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만약 정말로 마음으로 물질을 조종할 수 있었다면 하이퍼보레아인들은 단순한 도구만을 마스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은 현대인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방식으로 현실 자체를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몇몇 이론에 따르면 그들의 사원은 단순한 힘이나 원시적인 기계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대신 그들은 공명, 진동의 정렬, 의식과 에너지를 사용했다고 한다. 마치 마음과 물리적 세계를 동시에 맞추는 것과 같았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들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더 연구할수록 그들의 도시 모습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작가들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의 도시는 단순한 불무더기가 아니었다고 한다. 마치 거대한 신성한 설계도와 같았다고 한다. 그들의 사원은 별과 별자리의 움직임에 맞춰 정렬되어 있었다고 한다. 처음 들으면 좀 과장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고대 구조물들을 살펴보면 이상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자 피라미드 단지는 오리온 별자리에 맞춰 정렬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 테오티후아칸의 배치는 은하수와 유사하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불안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이 다양한 문명들이 단 하나의 오래된 청사진만을 사용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청사진이 하이퍼보레아에서 왔다면 어떨까? 몇몇 이야기에서 하이퍼보레아의 건축물이 빛나는 것처럼 묘사되면서 이야기는 더욱 신비로워졌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사원 중 일부는 수정 같은 돌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돌들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상상해봐. 도시 전체가 지구의 자기장과 공명하는 거대한 튜닝 포크처럼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고대 구조물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바알베크의 거대한 기초석들, 마추픽추의 내진벽, 그리고 12,000년이 넘었다고 추정되는 göbeklī 테페의 정렬된 기둥들이 있다. 이 장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기하학과 설계 원칙에는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히페르보레아의 미스터리는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몇몇 Sa ilang sinaunang kwento,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하는 신성한 장소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 그들의 사원이 지구의 자기 에너지가 가장 강한 곳에 일부러 세워졌다는 믿음이 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것을 이상현상이나 지자기 핫스팟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들에게 이곳은 포털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패턴은 다양한 문명에서도 볼 수 있다. 델포이의 오라클은 땅에 있는 큰 균열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메소아메리카에도 자기 노드에 위치한 피라미드들이 있다. 그리고 티베트의 일부 수도원들도 레이라인 교차점에 세워졌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몇몇 연구자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 만약 이 장소들의 유사성이 하나의 잃어버린 지식의 흔적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 그 지식이 히페르보레아에서 온 것이라면 어떨까? 하지만 하이퍼보레아가 남긴 미스터리는 건축과 기술만이 아니다. 그들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는 더욱 이상해진다. 그리스 역사가들에 따르면 히페르보레아는 거의 끝없는 빛의 땅이었다고 한다. 마치 해가 지지 않는 곳처럼 보이는 장소였다. 처음 들으면 또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세계의 극북 지역에서는 해가 거의 지지 않는 시기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대 여행자들에게는 분명히 이곳이 신성한 장소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들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인들은 단순히 베개 아래에서 살았던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을 숭배했다고 한다. 그들은 하늘의 움직임과 천체 주기에 맞춰 몇 달 동안 이어지는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일부 학자들은 그들의 전체 달력 체계가 태양의 리듬에 기반했다고 믿는다. 즉, 그들에게 시간을 정하는 것은 시계가 아니라 우주 자체였다. 그걸 한번 생각해봐. 한 문명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걸. 일이나 유정이 아니라 별, 태양, 그리고 우주의 움직임에 따라 살았던 거지. 아마 그래서 예전에는 그들이 신들에게 더 가까운 존재로 여겨졌던 것일지도 몰라.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단순히 태양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 오히려 그들은 태양의 에너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미치도록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 만약 그들이 빛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 고대 문헌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에는 거의 질병도, 노화도, 전쟁도 없었다고 해. 그들은 평화로운 사회로 묘사되었고 다른 문명을 파괴한 폭력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해.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몇몇 이론에 따르면 그들의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해서 자원 부족이 없었을 거라고 해. 그리고 심각한 빈곤이나 부족함이 없으면 갈등이나 전쟁이 일어날 이유도 적어진다고 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수련 덕분에 자아와 극심한 경쟁을 잘 통제할 수 있었다고 믿어. 몇몇 그리스 기록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인들은 전쟁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고 해. 그들은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조화를 발산한다고도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평화의 진짜 근원이 무엇일지 궁금해하지. 그리고 아마 그것이 바로 아폴론, 치유와 예언의 신이 겨울마다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이유일지도 몰라.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없는 사회를 믿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 그게 단지 불가능해 보일 뿐이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인간은 한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하지만 하이퍼보레아인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수명이 매우 길었다는 거야. 몇몇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거의 늙지 않고 수백 년을 산다고 해. 그게 그들의 환경, 깨끗한 공기와 자연스러운 조건 때문일 수도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면 몇몇 고대 신비주의자들은 의식 자체가 신체의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어. 그리고 몇몇 이론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인들은 마음과 영적 수련을 통해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터득했을지도 모른다고 해. 몇몇 문헌에서는 그들이 노화와 질병에서 자유롭다고 묘사돼.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들은 세상을 떠나기로 선택할 때만 죽는다고도 해. 그들은 죽음을 비극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가는 의식적인 전환으로 본다고 하지. 그래서 두려움 대신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여행처럼 여긴다고 해.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노화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이게 인류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지식의 증상일 뿐이라면 어떨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인들에게 하이퍼보레아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어.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의 문화와 신념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믿었어. 매년 하이퍼보레아에서 델포이, 즉 고대 그리스의 영적 중심지로 신성한 제물이 보내졌다고 해.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아폴론 자신도 겨울마다 하이퍼보레아로 돌아간다고 해.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와 북쪽의 신비로운 땅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해. 하지만 하이퍼보레아의 이야기가 점점 더 강력해질수록 그 결말은 더욱 슬퍼졌어. 상상해봐. 정말 아름다운 문명, 빛과 평화, 그리고 고도의 지식으로 가득한 낙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음에 삼켜졌어. 전설에 따르면 하이퍼보레아는 영원한 봄의 땅이라고 해. 하지만 일부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예전에 지구에 극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 그리고 이런 극의 이동은 지구 전체의 기후를 바꿀 수 있어. 현재 몇몇 과학자들은 과거에 지구의 자기극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날씨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있어. 만약 하이퍼보레아의 몰락이 느린 소멸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게 아주 빠른 재앙이었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지역을 얼려버릴 수 있는 일종의 급속 동결 현상 말이야. 그리고 몇몇 연구자들은 시베리아의 메모드를 그 예로 들고 있어. 왜냐하면 몇몇 메모드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 속에 남아있는 채로 발견됐거든. 마치 반응할 틈도 없이 갑자기 죽은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하이퍼보레아인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지 묻고 있어. 만약 그들이 서서히 멸망한 게 아니라 정말로 며칠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라면 어떨까?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들이 사라진 진짜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몇몇 역사학자들과 연구자들은 단순히 얼어붙은 것만이 아니라고 믿는다. 더 큰 재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전 세계의 다양한 고대 전설에서 대홍수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강력한 지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거대한 홍수가 문명들을 파괴했다는 이야기다. 플라톤조차도 아틀란티스의 멸망을 거대한 홍수와 연관지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하이퍼보레아도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하고 묻는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과거의 해성 충돌이나 강력한 태양 플레어가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비슷한 이야기가 다양한 문화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노르드 신화에는 라그나로크가 있는데 이는 불과 얼음이 모든 것을 삼키는 세상의 종말이다. 한편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전설에는 스카이스톤이 엄청난 홍수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하이퍼보리아가 지구의 자기극과 연결된 지역에 있었다고 하니
어떤 우주적 재앙이 닥쳤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생각이 떠오른다. 아무리 그들의 문명이 발전했더라도 결국 그 재앙을 막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늘의 힘조차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발전한 문명이라도 우주의 움직임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전설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 있다. 하이퍼보레아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몇몇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남쪽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북쪽에서 온 빛나는 스승들이 농업, 천문학, 그리고 영적 지식을 전해줬다는 전설이 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유라시아의 몇몇 고대 문명을 살펴봤을 때 그들은 뭔가 독특한 점을 발견했다. 마치 고급 지식이 여러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너무 빠르고 너무 동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말로 하이퍼보레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살아남은 이들이 흩어져서 이후 역사에 등장한 여러 제국들의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그들의 지식의 일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많은 미스터리와 사라진 문명, 고대 세계의 비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세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